안녕하세요. 지혜 취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의 교활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타인의 감정, 자원, 심지어 돈까지 교묘하게 이용하곤 하죠. 친구라는 이름 아래에서 혹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돈을 마치 당연한 듯 요구하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착취합니다. 그들은 결코 미안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남의 돈을 이용하며 그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자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그 대가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죠.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한 자원 착취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돈이나 자원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고 그걸 빼앗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럼 나르시시스트가 돈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조작하기.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잘 조종해요. 예를 들어, 나를 도와주는 게 진정한 우정이야라며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두 번째, 무책임하게 요구하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한 번만 빌려줘라며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고 상대방은 그들의 부탁을 마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세 번째,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해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유발하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죠. 그럼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남의 돈을 교묘하게 착취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A씨와 B씨는 오랜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며 우정을 쌓았죠.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죠.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가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물어도 B씨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대신 나도 힘든 상황인데 너도 이해해줘라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B씨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됐죠.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B씨는 내가 나를 도와주는 게 친구 아닐까? 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했죠. 결국 A씨는 또다시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씨가 돈을 빌려가면서 감사함을 표현하기는커녕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비난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연애 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착취하는지 알아볼까요? C씨와 D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D씨는 처음에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달라는 요구를 했고 C씨는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며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D씨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죠. 매번 이번에는 이걸 사줘라며 고급 선물을 요구했고 C씨는 그걸 다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D씨는 감사하기는커녕 그 행동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점점 더 많은 요구가 쏟아졌고 C씨가 지금은 좀 힘들다고 말하면 D씨는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며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했죠. 결국 C씨는 다시금 자신의 경계를 넘어가며 D씨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연애관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 대가는 결코 고마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가족 내에서 나르시시스트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착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항상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려워도 도와줘야지라며 E씨에게 자주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요구는 점점 과도해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만큼 줘야 집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요구했죠. E씨가 이번에는 좀 힘들다고 거절하려 하면 부모님은 정말 자식이 그럴 수 있냐? 며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E씨는 결국 다시 돈을 보내주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하며 그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결국 E씨는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경계를 설정하고 확립하기.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편한 요구가 있을 때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감정적 조작에 휘둘리지 않기.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받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떻게 타인의 자원을 착취하고
그들의 교묘한 방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 착취를 막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챙겨야 해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